어쨌든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내용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여당에서는요. 이 중형 판결을 연결고리 삼아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를 방해하고 또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사법을 방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되고 유죄가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시도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민주당이요. 대북송금 특검법에 이어서 검사 탄핵도 추진한다. 뭐 판사 탄핵도 추진한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사법 방해 특검이고요. 사법 방해 탄핵이다. 사법 방해 소위 탄핵이다. 말해서 예.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거고요. 특검 뭐 탄핵 그거의 초점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더욱 심해진 여소야대 22대 국회 상황을 보면요. 여당은 지금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서 지금이 아마 어떻게 보면 최근에 봤던 상황 중에 제일 공격 포인트를 잡기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화영 1심 판결 나오고 나서 뭐 많은 대권 주자들, 오세훈 시장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명 공격하기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저는 뭐 특히 이제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헌법 84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재판 중인 그 대통령 후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될 것이다,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국민의힘과 여권에 약간 속내가 드러났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사법체계 뭐 체제상 검사가 기소하면 바로 재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 중인 사람은 뭐 예를 들면은 후보에 오를 수 없다, 뭐 리스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약간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그 헌법 84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논란거리다, 이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반대로 약간 조금 제거되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주장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 한동훈 전 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 관련 메시지를 처음으로 냈습니다. 자, 선거운동 기간 내내 2조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었는데 일단 과거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2조 심판해야 합니다. 그 권력으로 복수하고 그 권력으로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고 자기들의 방어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까?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한동훈 전 위원장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 헌법 84조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제 이틀 연속으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나선 건데요.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형사사건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과연 재판은 중단이 될 것인가 이런 제목의 내용의 글을 띄운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인 이유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점이 포인트인 거죠? 네. 이게 헌법 84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 보면은 대통령은 내후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게 재판 중지까지 얘기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데 30년 전에 제가 학부 때 허영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은 저 조항의 취지는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냥 그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공소시효 정지를 함으로써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대법원 재판 같은 경우에는 출석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진행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1, 2심의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된다고 봐야지 저거를 소추의 의미를 재판이라든지 거기까지 확장 해석해가지고 재판도 중지된다. 재판도 진행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네. 재판부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어떤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추라는 말에 대한 해석에 지금 차이인 것 같습니다.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불소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방해가 된다면 기소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의 주장이고 야당에서는 근데 반박을 이렇게 하더군요. 그 불소추라는 게 기소만 못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사법 체계, 즉 재판도 포함돼서 방해받지 않도록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더군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는요. 소추라는 건 기소보다 큰 개념인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인데 그렇다면 이게 재판까지 포섭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소추 플러스 그런 어떤 수사와 관련된 강제 수사권,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든지 체포, 그러니까 대통령인 자는 임기 중에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범죄로도 그렇게 기소되지도 않지만 강제 수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압수수색이나 어떤 체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이 문헌의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네,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일부 헌법학자들은 아까 전지현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것이 대통령의 임기, 왜냐하면 국민들이 선출했다는 그 엄중함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임기 보장을 위해서 목적론적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법조인으로서 본인의 소신, 의견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군요.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요청 이유를 직접 나와서 설명하기도 했었죠.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없이 진행될 겁니다.